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20명의 검사가 동원됩니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 이 특검 3가지 특검이 작동을 합니다. 170일 동안 최대. 그리고 120명의 검사는요.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전국에서 검사가 가장 많습니다. 근데 200명 좀 넘어요. 근데 그 중앙지검의 반 정도 되는 검사가 여기에 투입이 됩니다. 그것도 특수부 공안부 검사가. 자, 그리고 예산만 하더라도 400억이 투여가 됩니다. 근데 오늘 어제 밤입니다. 11시 9분에 전격적으로 발표된 특검에 따르면 우선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이 추천한 인물들로 선정을 했고, 최상병 특검은 조국 혁신당이 추천한 인물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짜고 친 것 같습니다. 내란 특검은 조은석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선택이 됐고, 최상병 특검은 이명현 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이 선정이 됐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 특검은 전남 장성 출신입니다. 검찰의 대표적인 호남 인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감사위원 원래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있을 때 당시에 법무연수원장을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당시에 검찰총장 되니까 사표를 쓰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문재인에 의해서 감사위원으로 추천이 됐습니다. 근데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그 전현희 사건 그게 주심을 맡아서 꽤 최재형 감사원장과 논란이 붙었던 인물이죠. 자, 조은석이 임명이 됐고, 민중기 이 김명수의 핵심적인 측근이자 친구입니다. 서울대 법대 동기고요. 특히 우리법 연구회 멤버입니다.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법 원장을 3년이나 했습니다. 아주 이 골수 이 법원 내 좌파라고 우리법 연구회 좌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명현 군 법무관 출신입니다. 근데 최강욱하고 꽤 친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회창 전 총재의 장남 사건 때 그때 외압을 폭로해서 꽤 아마 논란이 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즉 3명의 면면을 보면 결론은 이미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결론은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그 뭐 여러 언론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 과거에 이제 저런 특검을 여러 차례 했지만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다루는 그 특검을 누구로 임명할 것인가는요. 그래도 그 당시에 집권당이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너무 편파적이라고 비칠 수 있는,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인사는 실력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안 썼어요. 대표적인 게 허익범 시죠. 허익범. 그러니까 좀 무색무취. 또 그 법조계내 그 동료 그 법조인들의 평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은 예를 들어서 호남이지만 법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라든가 뭐 영남이지만 굉장히 사고가 유연하고 뭐 진보적인 가치네 이런 것도 막 그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든가 네. 뭐 이런 식의 사람들을 하여간 골라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노골적인 인사예요. 네. 너무나 노골적인 인사인데 근데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이제 대선하고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 대선 전에 국민의힘의 특검에 그 대응하는 그 전략하고도 다 연결돼 있는 건데 네. 국민의힘이 모든 특검을 다 거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모든 특검을 다 거부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보면 파출소 PR에다가 검찰청 3개 만난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네. 파출소 PR에다가. 그러니까 그때 그래도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그거를 갖고 있을 때 이 특검이 진짜 피할 수 없는 거라면 그래도 독소조항 제거하고 저런 식으로요. 집권 여당과 그 사실 집권 여당의 우당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당만 특검 추천권을 갖는 이런 경우 봤습니까? 네. 그러니까 3특검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도 사상 초유지만 제1야당은 추천권이 아예 없고 네. 집권 여당 그 다음에 그 우당만 그 추천권을 갖고 있는 이런 것도 처음입니다. 네. 이게 어찌 보면 대응 전략에 좀 약간의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요즘 잠을 자다가요 갑자기 벌떡벌떡 깨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 보면 그때 이거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호님도 알겠지만 우리 어벤져스 하면서 그래도 김건희 특검은 좀 받아야 된다. 그럼요. 이거는 국민적으로 의혹도 많고 네. 이거는 또 권력의 핵심을 다루는 거고 요거 좀 받으면 네. 아마 여러 가지 여론도 그렇고 이게 하게 되면 뭔가 좀 여론이 반전이 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끝까지 일단 거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검찰에 대한 조사도 절대 이 소환 조사 안 된다.
그래갖고 뭐 송경호 자른다 그러고 뭐 이원석 자른다 그러고 막 난리 치고 결국은 제3의 장소에 가서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또 더 지금 이 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덧나버렸어요. 네, 아주 덧나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또 계엄을 해갖고 내란 특검 또 이게 이루어졌죠. 최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그냥 밖에 나눴으면 솔직히 이거 대통령 경로 수사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자,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했으면 괜찮을 텐데 이거 왜 이종섭을 또 보내갖고 저 호주 대사 보내서 계속 덧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솔직히 다 키운 거야. 이 세 특검은 전부 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를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거에 120명의 지금 검사가 투입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막을 수 있었고 충분히 안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버렸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이게 그 특히 해병대원 특검 같은 경우도 이게 한동훈 전 대표가 작년에 전당대 당 대표 그 나오면서 하겠다고 얘기하고 약속했죠. 나온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동안 뭐 여러 가지 그 과정이 있었고 그때도 그 야당에서 그 당시 야당에서 얘기한 게 이제 이 그 특검 추첨 관련해서 그런 독소 조항은 좀 협의해서 바꿔놓고 이게 이제 진행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견들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못 고치고 지금 이게 다 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특검이라고 하는 게 야당이 요구를 해서 정권이 받아주는 그거였는데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오히려 더 센 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정권에서의 뭐 그 의도가 명확하게 지금 보이고 있는 건데 이 당분간 그 현 정권의 초기의 특검 정국 이 특검 정국을 그 여야가 어떻게 이제 이거를 대처해 나갈 건지 이게 뭐든지 너무 과도하게 나가다 보면 꼭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계엄 관련된 수사본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인들은 다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경찰들도. 결국 이 내란 특검의 포인트는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국민의힘. 자, 그리고 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건진과 김건희 여사 또 김건희 여사 통화한 내역, 인사권 부분들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적으로 될 거고 주로 이제 건진, 그다음 명태균 뭐 그렇죠. 관련된 것들, 명태균 관련된 거면 이게 또 이제 뭐 여러 명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줄줄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최상명 특검도 사실 이것도 당시에 그 이 개선 라인에 있었던 대통령실 네. 간부들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또 핵심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또 국회의원이 된 분들이 있지 야,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이제 핵심적이 될 텐데 결국 이제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이들이 이제 너무 과도하게 수사를 할 경우에 이게 지금 상당히 덧날 수도 있다. 그렇죠. 덧날 수도 있고 또 결과에 따라서는 사실상 여당이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들어요. 봐요. 그러니까 저 수사의 칼날이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세 개의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이제 그 그림이 그려지냐 하면요. 지금 뭐 내란 특검은 벌써 그 계엄 관련해 가지고 공수처, 경찰, 검찰 세 개 수사기관이 뭐 서로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다 보니까 도대체 수사 관할권이 어디에 있는지 치고받고 싸우고 네. 뭐 이렇게 한바탕 소동도 벌어지고 뭐 그래갖고 뭐 나름대로 정리가 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기소돼갖고 내란죄 혐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 1심 판결이 이제 언제 뭐 날지는 모르겠지만 매주 월요일 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네네. 않습니까? 한 네다섯 번 받았죠. 그리고 그게 이제 1심 판결 같은 게 또 특검 진행되는 과정에서 1심 판결 정도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런 건데 그러니까 내란보다도 이 김건희 특검법이 어떻게 보면 저 누구의 민중기 저 판사 출신 네. 그쪽 특검에 보면 그게 진짜 보물창고예요. 너무너무 거기가 아마 뭐가 많아요. 센세이션하는 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좀 야한 것들, 네, 속된 말로 좀 야한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대중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렇죠. 뭐 건진법사, 명태균부터 시작해갖고 등장 일단 배우들이 좀 예. 쨍쨍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소설도 야한 소설을 더 많이 보잖아요. 그죠? 야한 거 좋아하시는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모든 거를 싹 이슈머리를 하기가 쉽다. 그렇죠. 굉장히 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아니 내란 특검은 니들 검사 60명이나 갔는데 저기는 딱 40명 갔는데 저렇게 열리라고 있는데 니들은 뭐 하냐. 그러면 이 60명이 가만히 있겠어요? 조은석이 또 한 성깔이 있거든요. 그렇죠. 한 성깔 있죠. 네, 한 성깔이 있기 때문에 야, 뭐 먼지라도 털어갖고 뭐 만들어내봐. 새로운 거 뭐 만들어내봐. 그러면은 막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다가 좀 그 무리한 수사를 할 수 있고 또 여기가 뭐 왜 그게 또 가능하냐면요. 독소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들이 저기 별건 수사 못하도록 한 게 그 문재인 정부 때 조국이 주도한 그 검찰 개혁의 아주 핵심적인 그 원칙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다 허용했어요. 네. 이게 수사를 진행하던 과정에 새롭게 인지한 사건 있잖아요. 네. 그거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사실 뭐 일반 검찰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지검의 반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일반 뭐 부산지검하고 비슷한 규모가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그 정도 규모입니다. 인력도 꽤 많고 지금 오늘부터 이제 뭐 이 특검 장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합류할 특검보 그 다음에 이제 검사들 뭐 이거 추천을 이제 계속 받는 것 같아요. 참 이제 이런 게 이제 결국은 뭐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게 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도 이제 딜레마라고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사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본인들도 지지층들이나 이걸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대기업 총수들을 다 만났습니다. 만나서 기업들을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자, 지금 본인이 주가 올린다고 지금 뭐 어제 이 주식 증권거래소 가서 또 뭐 했습니다. 최근에 뭐 증권 올라가다가 지금 이번에 이제 이러한 이 폭격으로 이제 또 완전히 폭 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중요한 요 올해 말까지 경제 문제나 국민들의 어떤 요구 사항들 좀 들어줘야 되는데 온통 이 특검 이걸로 해버리면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도 그냥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지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모든 언론이 특검을 상대로 해서 그냥 특검만 보도하게 되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게요. 어제 MBS 조사에서 보면은 3특검에 대한 찬반을 조사했는데 네. 찬성이 64%예요. 근데 제가 제 기억으로 지금까지 뭐 수십 년 동안 특검이 뭐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특검 있을 때마다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더 많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특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좀 뭐라고 할까 정의성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특검 그러면 뭔가 미진한 거를 다시 뭐 한번 제대로 뭘 한다 뭐라는 그런 식으로 특검이 실시될 때는 그런 식으로 항상 포장이 되잖아요. 네네. 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특검을 해서 제대로 시원하게 또 뭔가를 밝혀낸 적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사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뭐 전례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근데 이제 또 다른 여론조사 항목을 보면 오늘 갤럽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재미있는 문항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면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이걸 물어봤어요. 이걸 이제 주관식으로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경제 회복, 뭐 서민 뭐 정책, 뭐 통합, 국민 화합, 그리고 또 재판 피하지 마라. 그리고 뭐 계엄 내란 종식, 뭐 이 국민 입장에서 뭐 이게 뭐 쭉 있어요. 근데 계엄 내란 종식은 4%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나머지 특검에 대해서는 뭐 만나서 별로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명확한 건데 아까 이제 주가 얘기를 하셨지만 처음부터 이번 정부에서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주가를 심지어 뭐 이제는 부동산 투자하지 말고 뭐 주식으로 하는 게 낫다 뭐 이 얘기까지는 물론 일견 뭐 맞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박찬대 원내대표도 뭐 아침에 원내대표 할 때마다 이거 뭐 어디다가 주식판을 뭐 붙여놨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면서 아침마다 흐뭇하다고 그러다. 네. 며칠 동안 계속 올랐단 말이죠. 네네.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할 텐데 이번처럼 이제 이스라엘 이란 공격에 예상치 못한 이런 어떤 국제적인 관계에 따라서도 이게 주식이 오르내려 할 텐데 만약에 뭔가의 이제 걸림돌이 또 다른 걸림돌이 또 생겨서 분명히 주식은 또 언젠가 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떨어졌지만은 그 떨어질 때마다 이게 또 국민들의 인식을 거기다가 눈높이를 맞춰놓으면 주식에다가 맞춰놓으면 주식 떨어질 때마다 또 이제 정부가 욕을 얻어맞게 된단 말이에요. 너무 이게 편향적으로 이게 정책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 골고루
이 많은 사람들 만족시키기가 좀 어려울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주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이라든지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의 그 바이패닉 뭐 현상이 벌어질 정도로 이 빨리 사야 된다라고 하는 집값도 오르고 있죠. 집값도 굉장히 오르고 있고 근데 거기다가 이거를 어떤 부동산 정책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더 올라요. 이게 과거에 이제 그 문재인 노무현 정부 때 우리는 계속 봐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지금 뭔가의 성과를 내는 거에 성과주의에 너무 급하게 나가다 보면은 모든 일을 꼬이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이게 이제 특검법에 보면요, 음. 그 민주당하고 조국당이 이제 한 명씩 하면요, 네. 3일 내로 그 한 명을 거기 고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3일이 어제 오전에 이제 민주당하고 조국당이 추천을 했으니까 일요일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바로 오전에 했는데 그 저녁 무렵에 이거 지명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말입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 음. 이게 좀 이따 다루겠지만 오광수 문제하고도 저는 연관이 돼 맞습니다. 있다고 네. 봐요. 왜 이렇게 속도전에 서두르는가? 오광수 문제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네. 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요. 이거는 오광수가 다 얘기했어요. 나 사실 이런 하자가 있어요. 차명 부동산 이렇게 있었어요. 다 실토를 했는데 괜찮아. 해 그냥 해. 이게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특검을 빨리 진행시키고 이쪽이 이슈를 많이 빨아들이는 게 그나마 그거를 데미지 컨트롤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손님 끌라고 하는 거 같겠죠. 네. 자,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오늘